네, 저는 서울 연희동에서 식당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2년째 돼가고 있고요. 한국 자영업이 왜 힘드냐면, 제 얘기 하는 건데, 소비적인 인구가 지속되는 20, 30대의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도 옆에 들어온 가게 때문에 힘든 것도 있어요. 저희도 지금 원래 제가 그 가게 하고 있는데 저 포함해서 3개의 가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옆에를 확장해서 2개, 저 포함해서 2개 가게가 있지만 처음에 제 옆에 배달 전문 식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게는 홀이랑 배달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 건물주분한테 그걸 상세하게 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들어온 거고, 이제 옆에 가게가 만약에 홀도 하는 가게였으면 저는 이 가게를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상황이 웃긴 게 그 배달 전문하던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확장을 다른 데로 가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집주인분은 처음에 얘기해 주시기를 뭐 어떤 가게가 들어올 거다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파스타집이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하셔서 괜찮겠냐 그래서 파스타는 괜찮을 것 같다, 파스타만 하시면. 근데 알고 봤더니 국밥집이 들어왔고, 근데 이제 국밥집이 들어올 거다, 괜찮겠냐, 근데 배달만 한다고 한다, 괜찮겠냐, 뭐 배달만 하시면 어차피 상관은 없으니까 괜찮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이 남자 사장이 다른 데서 명륜진 사갈비 하는데 왜 굳이 여기서 식당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체인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결국 지금은 체인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매장 홀 인테리어를 다 했었어요. 처음에 올 때부터 집주인한테도 사기친 거고 손님들한테도 사기친 게 뭐냐면, 지금 네이버 리뷰를 다 지웠던데 손님이 뭐라고 남겼냐면,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처음에 원래 배달이랑 포장만 하다가 처음에 장사 안 됐거든요. 맛 더럽게 없어가지고 저도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지금은 안 먹어봤지만 포장이랑 배달만 했는데 손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제발 홀 장사 좀 해달라고 해서 홀 장사도 한다. 근데 거짓말이거든요. 처음부터. 왜냐면 제가 먼저 계약하고 제가 먼저 오픈하고 제가 다 봤으니까 그 과정들을. 제가 사회 경험이 많아요. 국민학교 때부터 사회를 했고 세계 나라 3개 대륙에서 일을 했었어가지고 경험이 많습니다. 일반 사람보다도. 쓰레기예요. 쓰레기고 결국 매사에 거짓말이에요. 매사에 거짓말. 아무튼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 스타일이 옆에 사람을 피해줘요. 자기네 집에 쥐가 나왔는데 저희 때문에 쥐가 나왔대요. 간혹 저가 이제 심야식당 느낌처럼 이 손님 친한 단골분들하고도 이제 술도 마시고 하는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가게에서 잘 때가 있어요. 아침에 못 치울 때도 있고. 그걸 올해는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에는 좀 많았지만, 작년에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리고 저희 가게 테이블에 음식이 있다고 쥐가 이 동네 바글바글 저희 가게 근처에 모이겠냐,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걸 저희 가게 때문에 자기네 집이 쥐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화장실을 같이 쓰는데 칸은 2개인데 따로 쓰거든요. 저희 가게가 술을 팔기 때문에 자기네 손님들을 도착을 해서 위에 칸막이를 막 설치했어요. 기본 칸막이 있는 거에 추가로 나무 판자를 댔는데, 저희는 되게 매너 좋으신 분들 많이 오거든요. 제가 술 진상 부리는 사람들 안 받아서. 근데 옆에 국밥집이에요. 이 사장님 혹시 보셔서 소송 제가 저번에도 걸라고 했어요. 문제가 있었어서 기분 나쁘면 소송 걸라고. 저는 증거가 다 있고 다 반박할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 손님들이
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취해서 자기네 손님들을 도찰한대요. 그래서 그걸 설치해야 된다고 했대요. 근데 지들도 술 팔거든요. 그 지들이 더 어르신들 많이 오고 이상한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화장실 쓰는 것도 그렇고. 가장 큰 건 화장실을 같이 쓰는데 핸드타월을 8개월 넘게 저희 걸 썼어요. 손 세정제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별말 안 했는데, 이제 옆에 낮에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저희가 약간 외부에 있어서 담배 피는 알바들이 있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뭐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때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8개월 동안 저희 가게 핸드타월이랑 세정제 쓴 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사과도 안 하고요, 고맙다고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장 큰 건 뭐냐면 저희보다 장사가 잘 돼요. 가장 큰 건. 근데 이 사람들 국밥집인데요, 육수 여기서 가게에서 안 끓이거든요. 근데 뭐 또 손님들이나 누구한테는 그렇게 거짓말 했더라고요. 자기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또. 정말 공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국밥을 할 수가 없어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재정 상태고 그 노하우면 강남 가야죠. 압구정 가야 되고, 청담 가야 되고, 아니 홍대 뭐 이런 데 가야 되고, 정말 큰 상권에 가서 해야지. 이 시골 같은 노인네들 많은 연희동에서, 뭐 저도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하고 있지만 말끝마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육수를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했는데, 원래 그 뼈를 우리면 뼈가 나와야 되잖아요. 종량제 봉투를 버려야 되잖아요. 일반 쓰레기라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근데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뼈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명륜진사갈비 하거든요. 근데 그 뼈를 재활용하나라는 의심까지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의심이에요. 뭘또 학원이고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알았어요. 남편이 처음에 그 약수통 말통 20리터짜리로 2통씩 맨날 나르더라고요, 육수를. 근데 좀 오래전부터는 그것도 냉동으로 갖고 오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육수 공장을 하는데 어떤 미친놈들이 냉동을 갖고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그 정도로 큰 공장이면 육수만 판매해서도 연매출이 몇십억, 뭐 100억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요즘 그런 프랜차이즈 많으니까. 이 쥐꼬리만한 가게 하면서 지네들이 공장까지 운영하고. 근데 가장 자영업에 힘든 게 뭐냐면 손님 때문에 짜증나요. 여기가 이제 자기 그 네이버 지도 이런데 자기들이 거짓말한 거 작년 거 다 지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한우 거세소에 사고를 구운다고 했는데 뭐 20시간 핏물을 빼고 24시간 뭐 우린다고 원래 앞에도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지금 그거를 빼놨더라고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24시간 우리는 건 뺐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조그마한 가게에서 육수를 그렇게 우리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손님들도 멍청한 게, 가게가 10시, 오전 10시 반에 오픈인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맨날 30분 전에 출근했거든요. 육수를 30분 만에 끓이는 건데 뭐 24시간 퇴근해서까지 불을 줄이고 간다? 그런 가게 없어요. 화재나요. 그리고 다 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무리 불을 작게 하더라도 24시간 그렇게 끓이면 탑니다.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육수 2-3시간만 우려도 충분히 나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무슨 뭐 24시간 옛날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근데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손님들이 그거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들 진짜 바보들 많아요. 리뷰 달거나 이런 애들 보면. 근데 요즘에 얼음 육수를 가져오거든요. 근데도 맛있다고 막 찬양을 해요. 물론 여기서 이벤트 행사 같은 것도 하고 뭐 네이버 체험단도 하긴 하는데 저희는 안 하거든요. 한국 자영업이 힘든 게 뭐냐면,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좀 서론이 길었는데,
손님들도 상대해야 되고요. 알바도 사장이 상대해야 되고요. 세금이나 이런 돈 나가는 것도 상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옆 가게들도 상대해야 돼요. 근데 제가 건물주가 아닌 이상 그걸 제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건물주면 옆에 병신 같은 애들 오면 계약을 안 하거나 아예 제가 그 가게를 다 쓰면 되는데, 건물주가 장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장사가 잘 돼서 건물주 된 사람이 있어도 건물주가 장사를 오래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건물주가 장사가 잘 되는 가게 뺏어서 망한 가게들은 많죠. 지들도 그렇게 돈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국 자영업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저는 바보 같은, 좀 막말 좀 할게요, 병신 같은 소비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그래서 제일 힘들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24시간 퇴근하거든요. 9시면 퇴근해요. 영업시간 9시까지인데. 그리고 30분 전에 출근하거든요. 요즘엔 모르겠어요. 근데 맛있다고 찬양해요. 그리고 저도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사고를 끓이면 원래 그 누린내가 나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게 기술이긴 한데, 아무리 먼 지랄을 해서 누린내를 다 제거해도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무슨 표백제, 블리치, 그 뭐지 한국말로? 표백제, 락스 쓰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거를 100%라는 건 없어요. 그 고기 냄새나 뼈 냄새를 없애는 건 말도 안 돼. 옛날에 신선설렁탕인가, 지금 거의 없어졌죠. 거기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분유 파우더 넣어가지고 만든다는, 그래서 그런 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진짜 진한 그 사골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조리하는데 원래 음식점에서 조리하면 그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그 고기를 뭐 닭고기를 하면 닭고기 향이 나야 되고, 돼지고기를 하면 돼지고기 향이 나고, 야채를 볶으면 야채 향이 나야 돼요. 사골 베이스인데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냥 조미료 넣고 깔끔하면 그게 맛있다고 그래요. 사골이든 아니든. 이 동네 사람들도 병신도 진짜 많아요. 부모 잘 만나서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많이 안 오긴 하고, 뭐 이상한 뭐 홍은동 막 이런 데서 오긴 하지만 장사하기 진짜 힘들어요. 한국에서 장사가 진짜 왜 힘드냐면, 저희 왔던 손님한테 옆에랑 친한 사람이라서 얘기하다 들었는데, 저런 사람들은 어디 가면은 그 옆 가게 죽이는 게 일이래요. 뭐 어떻게 뭔 지랄을 하든. 그러니까 돈 없고 뭐 이런 이벤트 안 하고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요식업 진짜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 개인 사장님들 하시면 직원들랑도 이제 문제도 많고, 손님들하고도 문제도 많고, 옆집 병신 같은 애들 들어오면, 제가 먼저 들어왔거든 이 가게. 병신 같은 애들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옆집이 어떤 가게냐면 수도 계량기를 잘랐어요. 야, 이것도 신고해도 돼요. 뭐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수도 계량 검침을 수도는 2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담당자가, 그 지역 담당자가. 그분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이 요식업이 옆 가게랑 저희가 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서 수도 계량기를 자르고 그냥 파이프 연결했다는 거는, 일반적인 상식은 지네들 수도용까지 저한테 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대요. 다 안 돼요. 수도사업부에서 각 호마다 얼마나 들어가는 총량이 있고, 마이너스 저도 처음엔 저희가 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계산해보니까 그건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안 했대요. 누가 하는지 모르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도둑이 와서 옛날처럼 뭐 어려운 시절도 아니고 수도계량기 그거 하나 팔아봐야 뭐 2,000원 3,000원 받을 텐데, 고물상 가봐야. 그걸 누가 훔쳐가요? 그 말도 안 돼.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지들이 안 했대요. 그럼 요즘 업자들이 무슨 지들이 뭐 임의적으로 그 수도계량기를 잘라서 누가 이어주고 가요. 일반 파이프를 그 범죄거든요. 그거 수도사업부에서 벌칙금 받아요. 20 몇만 원인가? 그런 가게예요. 병신 같은 가게인데 저희보단 잘 돼요. 마음이 아프고, 지금 뭐 가맹사업도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장사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족같아요.
저는 가게 접을 건데 다시는 한국에서 안 할 거예요. 저는 외국에서 일본에서 처음 칼 잡았거든요. 그리고 독일, 호주에서 이제 칼 잡았는데, 한국은 소비자들도 병신인데 사업자들도 병신 진짜 많아요. 남들한테 피해만 주는. 저보다 옆집 사장은 나이 10살 더 많아요. 제가 40대인데 제 화장실 청소도 제가 거진 다 해요. 화장실 앞에 눈이나 낙엽 쓸어본 적 옆집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희 가게가 이 동네에서, 연희동에서 또라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옆집에 아줌마가 좀 정신병자 있는데, 저는 만약에 소송 가게 되면 정신감정 의뢰할 거예요. 꼭 할 거예요. 약간 정신병자 같은 거짓말,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이상한 말 하는 아줌마인데 장사가 잘 돼요. 소문도 냈겠죠. 우리 가게 이상하다고, 이 아줌마는. 전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100%까지는 아니지만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 영상 만드는 것도 있고요. 개인으로 한국에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외국에서 어떤 경험이 있으시면 차라리, 한국에서 요즘 1억 미만으로 장사하기 힘들거든요. 배달 전문 가게도 뭐 저 2천 들었어요, 3천 들었어요 뭐 이러는데, 마케팅비 하면 돈 많이 깨져. 장사 다 안 돼. 지금 배달 플랫폼 다 망했어요. 배달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 그러니까 1억 넘게 주고 저처럼 장사하지 마시고요. 다른 일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그냥 권유입니다. 명령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돈으로 여행 많이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혹시 뭐 어떤 능력이나 외국에서 거주나 외국에서 칼 잡으신 분들 있으면 그냥 외국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외국에서 할 거예요. 한국 너무 질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변호사 비용이나 기간 같은 것도 빡세고, 쉬운 거 아니에요. 민사소송 피해 입은 게 되게 많은데, 옆집 때문에. 진짜 한국에 병신 쓰레기 같은 사람들 진짜 많은데 50대 이상 쓰레기 새끼들 진짜 많아요. 개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지금도 폐업 많이 하실 텐데 저처럼 힘내시고요. 하지 마세요. 개인 장사, 요식업 하지 마세요. 절대 빚만 지지 성공한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전국 다 다니고 막 유튜브 맛있는 데 다 가봤거든요. 거의 다 허구고 다 사기꾼들이고, 그거 권리금 받으려고 다 거짓말하고 뭐 월 1억 벌어요? 깨지는 게 1억 2천 깨질 수도 있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다 거짓말 사기꾼 새끼들 진짜 많아요. 유튜브 너무 보고 믿지 마세요. 옆에 저처럼 남한테 피해주는 병신 찐따 같은 새끼들, 나이 처먹고 그런 애들 있으면 더 고생합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장사하지 마세요.